오늘 안으로 짐 싸. 방 하나 구해줄 테니까 거기서 알아서 살아. 윤서진은 3년 동안 참고 살았던 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50만 원. 좁은 고시원 방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남편의 유품 상자에서 통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잔액 48억 원. 그리고 남편의 편지. 서진아, 어머니는 이 돈을 찾으려 할 거야. 절대 주지 마. 어머니가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 하신다. 감옥 가는 건 나일지도 모른다. 남편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왜 감옥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이 돈을 찾으려는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연꿀단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추석날 50명의 손님 앞에서 벌어진 그날로. 추석날 아침 어머니 상 차렸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그녀가 말했습니다. 손님들 오기 전에 내 방 정리해. 보기 흉하니까.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기 흉하다는 말. 그건 방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진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네.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3년 동안 이 집에서 서진은 투명인간처럼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 집에서 서진의 존재는 점점 지워져 갔습니다. 오전 10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의 동생 내외, 조카들, 그리고 회사 임원 몇 명, 약 50여 명의 사람들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명숙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접시를 들 때마다 팔이 저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닦을 틈도 없었습니다. 서진 씨, 수고하네요. 한 임원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쌓여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무거운 피로감이었습니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잠깐 이리 와봐. 서진이 다가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명숙은 손님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남편 죽고 3년째인데 아직도 우리 집에 얹혀 사네요. 그 순간 서진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50개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지금 50명 앞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구나.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손님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 키워야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 독립심이 없어서 말이에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칼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태민이도 이제 대학생인데 엄마가 이렇게 의지하면 안 되는 거 아냐? 명숙이 서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가 흔들렸습니다. 주먹을 쥐고 눈물을 삼키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절대 울면 안 돼. 저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굴욕이, 모든 분노가, 모든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서진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싱크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피가 날 만큼 깨물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오후 3시 명숙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이제 그만 나가는 게 어때?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이제 삶을 살아야지. 여기 계속 있으면 태민이한테도 안 좋아. 명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민이는 이제 나랑 살 거야. 내가 없어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어. 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심장이 터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태민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래, 내 아들이지. 하지만 이 집은 내 집이야. 명숙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싸. 방 하나 구해줄 테니까 거기서 알아서 살아.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젠 각자 살 때가 됐다는 거지. 명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태민이 학비, 생활비는 내가 다 댈 거야. 내가 걱정할 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내가 쫓겨나는 거야? 내 아들까지 빼앗기는 거야? 서진은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옷 위에 떨어져 젖었습니다. 가방을 채우다가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남편 윤호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서진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시계, 사진, 그리고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서진이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아직 안 나갔어? 택시 불렀으니까 빨리 내려와. 서진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과 상자를 들었습니다. 방을 나서면서 서진은 뒤돌아봤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방,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서려 있는 곳, 이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 현관앞. 명숙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들고 그녀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태민이는요? 학원 갔어. 너 떠나는 거 보면 마음 아플까 봐.
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야 한다니. 태민아, 엄마 미안해. 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싣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명숙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내다버리듯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남편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택시는 비를 뚫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30분 후 택시는 좁은 골목 안쪽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고시원 건물이었습니다. 명숙이 구해준 방. 서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번호 302. 문을 열자 좁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시원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작은 창문 하나. 서진은 가방을 구석에 던지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집이라고? 서진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벽지는 낡아서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택의 넓은 방에서 이곳으로 서진의 인생이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통장엔 5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습니다. 방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태민이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민이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할머니가 또 뭐라 하겠지. 서진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희미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의 흔적. 3년이 지났지만 이 냄새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하나씩 물건을 꺼냈습니다. 시계, 사진, 수첩,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가 상자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서진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 주는 장윤호.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 통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비밀 통장을 만들었어? 서진은 통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개설일은 13년 전. 그리고 잔액란을 보는 순간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잔액 48억 원.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통장을 쥔 손이 떨려서 숫자가 흔들렸습니다. 48억? 이게 진짜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48억 원. 이게 뭐야?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태민이와 나는 살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일지도 몰라. 또 무언가 숨겨진 게 있을 거야. 서진은 다시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48억 원. 서진은 거래 내역을 넘겼습니다. 입금 기록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입금자 박명숙.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은 바빴지만 집에 오면 항상 피곤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남편 통장에 돈을 넣은 거지? 혹시 회사 돈? 서진은 통장을 다시 살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은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남편이 이걸 숨겼는지, 그리고 왜 시어머니의 이름이 있는지. 서진은 통장을 가슴에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지만 간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당신이 남긴 거예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통장은 베개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48억이면 태민이 학비, 생활비 전부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돈이 정말 남편의 것일까? 아니면 어머니의 것일까? 그리고 왜 남편은 이걸 숨긴 걸까? 서진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서진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이 돈이 뭔데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찾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어머니에게 당한 굴욕을 씻고 싶다는 작은 불씨. 아침 일찍 서진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통장과 신분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서진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은행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래 정지요? 네. 예금주 사망 후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동결된 상태예요. 상속인이 신청하시면 해제 가능합니다.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이 돈은 누구 건가요? 은행원이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예금주는 장윤호 씨이고 거래 내역상 입금자는 박명숙 씨로 되어 있네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예금주 소유입니다. 법적으로는 남편 거라는 건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저 배우자거든요. 은행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신고서 등 서류가 필요해요.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48억. 남편이 남긴 돈.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가 숨긴 돈. 이게 대체 뭐지? 서진은 통장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이 돈이 정말 내 거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채 서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알아내야겠어. 이 돈의 진실을. 은행에서 돌아온 서진은 고시원 방에 앉아 남편의 유품을 다시 꺼냈습니다. 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큰 비밀을 숨겼다면 분명 다른 단서도 남겼을 것입니다. 상자 안을 뒤지던 서진의 손이 낡은 수첩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 윤호가 늘 가지고 다니던 검은색 다이어리였습니다.
남편은 이 수첩을 항상 곁에 두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잠들 때도 서진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남편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서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미안해하는 그 목소리. 당신, 무슨 미안한 일이 있었어요? 수첩을 넘기자 회사 관련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거래처 이름, 계약 금액, 그리고 이상한 숫자들. 서진은 그 중 하나를 유심히 봤습니다. 비자금 계좌, 명숙 명의, 매월 3억씩 입금, 세무조사 대비.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 시어머니 명의로?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은 계속 수첩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 하신다. 감옥 가는 건 나일지도 모른다. 서진이와 태민이를 지켜야 해.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대신 감옥에 가려 했다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감정.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걸음걸이조차 불안정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윤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옆에 앉았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아, 만약 내가 없어도 너랑 태민이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니야, 그냥 만약의 이야기야. 윤호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지?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주고 있잖아요. 윤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아니야. 난 항상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 너한테 미안해. 당신, 서진아, 나 하나만 믿어줘. 내가 꼭 너희를 지킬게. 그날 밤 윤호는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서진은 그 품이 평소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그때 이미 알고 있었구나. 남편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과 태민이를 지키기 위해 48억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자금을 빼돌려서라도. 당신이 왜 그렇게 피곤해했는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서진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의 체온이 수첩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서진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서진은 해진식품 본사 앞에 섰습니다. 3년 만에 찾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이후로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 넓은 로비. 하지만 서진에게 이곳은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간 곳.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저 장윤호 부대표의 부인입니다. 잠깐 남편 사무실 좀 들러보려고요. 경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인의 사무실은 이미 정리됐는데요. 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인. 남편이 이제는 그저 고인으로 불린다는 사실이. 알아요. 그냥 잠깐만 볼게요. 남편 물건 중에 제가 찾아야 할 게 있어서요. 경비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5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5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진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걸었을 이 복도를. 남편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패는 이미 떼어져 있었고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윤호 부대표, 그 이름마저 지워졌구나. 서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방 안으로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남편도 이 풍경을 봤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당신은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서진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남아있을까? 단서가 될 만한 게. 그때 서진의 눈에 책상이 있던 자리 바닥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몸을 숙여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명함이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명함.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석, 회계사, 혜진식품 재무팀. 그리고 뒷면에는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석아, 이거 부탁해. 서진이한테 전해줘.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석, 남편의 동료였던 사람. 남편이 이 사람한테 뭔가 맡긴 거야?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이정석의 명함을 들고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기억할까? 하지만 해봐야 해. 이게 마지막 단서일지도 몰라. 서진은 용기를 내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서진의 심장도 신호음에 맞춰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저, 이정석 회계사님이신가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장윤호 부대표의 아내 윤서진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서진 씨,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놀란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저 혹시 회계사님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뵙죠. 제가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고시원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숙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숙은 서진을 차갑게 쳐다보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익숙해진 복종이었습니다. 명숙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 낡은 가구, 그리고 구석에 놓인 서진의 가방.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이런 데서 사니? 참 딱하네. 그 말 한마디가 서진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참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진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명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서명해. 뭔데요? 윤호 명의로 된 재산 포기 각서야. 서명하면 너한테 위자료 1억 줄게.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 통장을 알고 온 거야? 재산 포기 각서요? 남편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어차피 회사 재산이고 법적으론 내 거야. 그냥 서명만 해. 명숙이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고인 장윤호 명의의 모든 재산 및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48억 통장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저 어제 은행 갔었어요. 남편 명의 통장 있더라고요. 48억이요. 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분노가 그 눈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그 돈은 내 거야.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선 예금주가 남편이라고 하던데요. 그건 내 남편이 내 돈을 몰래 옮긴 거야. 원래 내 회사 비자금이었어.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증명하세요. 그 돈이 어머니 거라는 걸. 뭐? 법적으로 예금주가 남편이라면 그 돈은 저한테 상속되는 거 아닌가요?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아니요. 전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 진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넌 그냥 남의 집에 들어와서 밥이나 얻어먹던 여자야. 명숙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이 서진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의 아내예요. 그리고 이 돈의 주인이에요. 명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 하지만 명심해. 나랑 싸우면 넌 절대 이길 수 없어. 명숙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명숙이 떠난 후 서진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돈 절대 포기 못해.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거야. 서진은 다시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혹시 더 있을까? 남편이 남긴 단서가. 상자를 뒤지던 서진의 손이 상자 바닥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숨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남편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손글씨가 조금 흔들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어머니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려 했어. 나는 감옥에 갈 준비를 했어. 하지만 너와 태민이를 지키고 싶어서 어머니 몰래 돈을 조금씩 모았어. 48억. 이게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이 돈으로 태민이 학비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이 돈을 찾으려 할 거야. 하지만 절대 주지 마.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 거야. 사랑해. 서진아. 행복하게 살아줘. 윤호.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서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은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남겼습니다.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서진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혼자서. 서진은 눈물을 닦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싸울 차례예요. 어머니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오후 3시 서진은 강남역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 이정석이었습니다. 서진 씨? 네, 이정석 회계사님이시죠? 네. 앉으세요. 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정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윤호 형 장례식 이후 처음이죠? 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형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정석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편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남편이 남긴 편지예요. 회계사님이 뭔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이정석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형이 남기셨군요. 남편이 뭘 알고 있었나요? 이정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사실 저도 형한테 부탁받은 게 있어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형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맡긴 거예요. 만약 내가 죽으면 서진이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받아든 서진은 물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회사 비자금 조작 증거요. 박명숙 회장이 10년 동안 빼돌린 돈, 차명 계좌, 모든 거래 내역이 다 들어있어요. 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이걸로, 네, 이걸로 회장을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48억도 정당하게 서진 씨 것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정석이 서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은 끝까지 서진 씨를 지키려 하셨어요. 이제 서진 씨가 결정하실 차례예요. 서진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 작은 USB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서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USB를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려서 USB를 제대로 꽂기까지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것들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엑셀 파일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하나씩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박명숙 차명계좌 목록, 비자금 입출금 내역 2015년부터 2022년,
세무조사 대비 위장거래 증빙.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남편이 모았던 증거가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명숙이 10년 동안 회사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어떤 계좌로 옮겼는지, 그리고 남편 윤호가 어떻게 그 책임을 떠안으려 했는지, 날짜별로, 금액별로, 계좌번호까지 모든 것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문서에는 남편의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신다. 하지만 난 서진이와 태민이를 지켜야 한다. 이 증거를 남긴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키보드 위에 떨어졌습니다. 당신,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했구나. 남편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서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남편이 왜 그렇게 차가운 손으로 자신을 안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별도로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기도 힘들었지만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이걸 잃으면 남편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게 사라져.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정석이 소개해준 변호사, 김태수 변호사였습니다. 윤서진 씨 맞으시죠? 이정석 회계사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태수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서진이 가져온 USB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이 증거가 충분하길.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진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숨이 턱 막혔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박명숙 회장을 배임,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억 통장도 합법적으로 서진 씨께 상속될 수 있고요. 정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짓눌려 살았던 서진에게 이 말은 마치 꿈처럼 들렸습니다. 네. 예금주가 고인이고 서진 씨가 법적 배우자니까요. 다만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박명숙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온갖 방법으로 서진 씨를 압박할 거예요. 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명숙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각오하고 있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라앉혔습니다. 변호사는 서진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상속 신청을 먼저 하고 동시에 고발장을 준비하죠. 감사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싸울 준비가 끝났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온 서진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태민이의 번호가 보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처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이 태민이의 휴대폰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고 서진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민이, 할머니한테 뭘 들었을까?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서진의 심장도 신호음에 맞춰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태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태민아, 엄마야. 목이 메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왜 연락 안 했어? 태민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태민이도 혼란스럽겠지. 미안해. 엄마가 사정이 있었어. 할머니가 그러는데 엄마가 우리 집에서 나간 거래. 혼자 살고 싶어서.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명숙은 일주일 사이에 태민이에게 거짓말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쫓겨난 거라고. 태민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엄마, 나 지금 학원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끊을게. 태민아.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신호음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니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확고한 결심이 섰습니다. 태민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힐게. 그리고 너한테 다시 돌아갈게. 같은 시각, 명숙의 저택. 명숙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장을 5번이나 읽었지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불안했습니다. 윤호가 죽기 전 무언가를 남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서진의 손에 들어갔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나한테 덤비려 하다니. 명숙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진 그 여자 감시해.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다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명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그녀의 눈빛도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밤 10시. 서진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 제가 지킬게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박명숙이었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저녁 7시. 내 생일 파티 와라. 안 오면 태민이 못 본다. 서진은 문자를 읽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명숙은 끝까지 태민이를 무기로 쓰고 있었습니다. 태민이를 인질로 잡다니. 어머니는 정말.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생일 선물 준비해야겠네.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결연한 미소였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명숙의 72번째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택의 대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명숙의 친척들, 약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명숙은 중앙 테이블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왕처럼 당당했습니다. 회장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72세라니 믿어지지 않네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손님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명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열렸습니다. 윤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차림. 손에는 작은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사람들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아, 윤호 부대표 부인이잖아. 아직도 이 집에 있었어? 서진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신계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명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이었기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서진이 명숙 앞에 섰습니다. 명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왔구나. 앉아. 명숙이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는 태민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태민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놀람, 그리움,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민아, 잘 지냈니?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 겨우 일주일이었지만 태민은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응. 태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태민아. 엄마가 곧 진실을 밝힐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됐습니다. 대형 케이크가 무대 위에 놓였고 명숙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제 생일 파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숙이 우아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명숙은 승리자처럼 당당했습니다. 저는 72년을 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회사의 가치, 그리고 신뢰의 중요성. 명숙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히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 앞으로도 해진식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그때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50명의 시선이 일제히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오늘 어머니 생신이니까 제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서진이 핸드백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건 설마. 서진은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손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서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제 남편 장윤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이 회사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이 회사를 지키려 했습니다.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임원들의 시선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체면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USB를 무대 옆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키려 한 건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박명숙 차명계좌 목록이라는 제목이 크게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차명계좌?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라앉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끝까지 가야 해. 박명숙 회장님은 10년 동안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총 금액 약 120억 원. 그리고 그 책임을 제 남편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닥쳐.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 USB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며 거래 내역들이 쏟아졌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숫자들이 냉혹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명숙이 무대로 달려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명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유지해왔던 위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며느리야. 감히 나한테. 아니요.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닙니다. 서진은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굳게 잡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서진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혜진식품 지분 양도 계약서.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지분 51%를 제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법적으로 공증까지 마친 정식 계약서입니다.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건 제가 확인했어요. 법무법인 통해서 이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서진이 손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혜진식품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박명숙 회장의 횡령 혐의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회장님이 횡령을? 명숙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태민이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태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몰랐어. 태민아. 서진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태민은 엄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였던 혼란과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할머니 말만 믿고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서진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빠가 남겨준 것들로.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안은 채 마지막으로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남편이 지키려 했던 것들을 지키려는 겁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운영될 겁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고 돈보다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 그 다음엔 두 사람, 그리고 결국 연회장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숙은 그 박수 소리 속에서 홀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서진은 태민이와 함께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돼? 태민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가 우릴 지켜주실 거야.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살았어요.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생일 파티가 끝난 밤, 서진과 태민은 짐을 꾸렸습니다. 엄마, 정말 가는 거야? 태민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둘은 가방을 들고 저택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2층 계단 위에서 명숙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가거라. 명숙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태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민아, 가자. 두 사람이 문을 나섰습니다. 명숙은 2층 창문에서 그들이 택시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택시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들 떠나는구나. 명숙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갑고 텅 빈 저택. 이제 그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생일 파티로부터 3일 후, 박명숙은 검찰청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는 이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지 못한 머리, 그리고 떨리는 손. 이게 내 끝인가? 명숙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손, 평생 권력을 쥐었던 이 손이 이제는 그저 늙은 손일 뿐이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박명숙 씨,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 자금 약 120억 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대답하세요. 검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그녀가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 장윤호 부대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윤호야, 미안하다. 명숙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일단 귀가 조치합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이며 다음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은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불을 켰지만 집은 여전히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TV가 켜졌습니다. 해진식품 박명숙 회장 12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고 장윤호 부대표 생전 증거 남겨. 사후 3년 만에 진실 밝혀져. 며느리 윤서진 씨 최대 주주로 경영권 승계 예정.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숙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다 끝이야. 내가 평생 지켜온 게.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명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곳엔 남편의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명숙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 들을 걸.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명숙은 영정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도 떠나고 태민이도 떠나고 이제 나 혼자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사람들을 믿지 못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영정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간신히 손을 뻗어 소파 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도와 주세요. 가슴이. 고객님,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명숙은 주소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명숙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GPS 위치를 추적해 저택으로 출동했습니다.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은 서재 바닥에 쓰러진 명숙을 발견했습니다. 의식 없는 명숙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이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청송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건강 회복을 위한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2주 후 서진과 태민의 새 아파트. 아침 햇살이 거실을 밝게 비쳤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태민은 자기 방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지와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께.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 태민이에요.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 말 들으니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걱정돼요. 태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한테 화가 나요. 엄마한테 그렇게 하신 거, 아빠를 이용하려 하신 거, 다 용서하기 힘들어요.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도 외로웠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빠까지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두려웠겠죠. 할머니도 사람이 그리웠을 거야. 그래도 할머니,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모든 걸 지킬 순 없어요. 엄마가 그러던데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거래요. 태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용서하려고 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건강하세요. 곧 뵈러 갈게요. 태민. 태민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민아, 밥 먹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은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태민은 엄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나 오늘 할머니 병문안 가도 돼? 서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진짜? 응. 엄마도. 할머니 만나야 할 것 같아. 태민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랐죠? 다음 날 아침, 서진과 태민은 혜진식품 본사에 함께 갔습니다. 오늘은 서진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로비엔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 들어서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표님, 환영합니다. 직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 이거 보고 있어요? 우리 해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회사 만들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태미는 엄마 옆에 서서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멋있죠?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2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혜진식품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횡령된 자금은 회수되었고 회사는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직원들의 신뢰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책상 앞에 앉아 한 통의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요양병원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손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구나. 미안하다는 말. 이제 와서 하기엔 너무 늦었지.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내가 옳았어. 나는 평생 사람보다 돈을 믿었어.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윤호가 너를 선택한 건 옳았어. 넌 강한 사람이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명숙. 서진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연민과 쓸쓸함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외로웠겠지. 그날 오후 서진과 태미는 청송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교회에 위치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명숙은 정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는 이제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흰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태민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민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민아. 태민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편지 받으셨어요?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진은 몇 걸음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명숙이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아. 서진은 명숙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만이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이에 뭘 잘 지내겠니? 그냥 하루하루 살아.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태민이가 편지 썼더라고요. 읽으셨죠? 응, 읽었어. 명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착한 애야. 나 같은 할머니를 용서하려 한다니. 태민이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저도 알아요. 명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서진은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 이제는 그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응? 저 용서하러 온 거 아니에요.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용서란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한 일들, 남편한테 한 일들, 전 다 기억해요. 그리고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그 일로 제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게 제가 얻은 자유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림이 없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넌
결국 나보다 강한 사람이 됐구나. 아니요. 전 그냥 남편이 지켜준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태민이 자주 보러 올 거예요. 서진아. 명숙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너한테 한 말, 다 거짓말이었어. 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어. 넌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었어. 서진은 명숙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하게. 알아요. 이젠 알아요. 명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민이 다가와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고맙다. 서진과 태민은 손을 흔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서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이제 괜찮아요.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태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무덤 들렀다 가도 돼?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집으로 가기 전 서진과 태민은 남편 윤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서진은 꽃다발을 놓고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태민도 옆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무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것들로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태민이도 건강하고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서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도 만나고 왔어요. 할머니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저, 할머니 용서하려고요. 어머니도 만나고 왔어요. 용서는 아니지만 이젠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싶어요. 서진은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끝까지 우릴 지켜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고마워요. 평생 고마울 거예요. 석양이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혜진식품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진은 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혜진식품 신경영 전략, 사람 중심, 신뢰 우선. 여러분, 저희 회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당하고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명한 경영, 공정한 거래, 그리고 직원 복지 향상.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정석 회계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멋진 비전입니다.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 우리 해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집 거실엔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태민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에 혜진식품 소식이 나왔습니다. 혜진식품,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모범 기업 선정. 윤서진 대표, 여성 경영인 대상 수상. 태민이 엄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해. 뭐가 대단해? 다들 도와줘서 된 거지. 서진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자
이정석 회계사가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서진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남편 윤호의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형이 사무실에 걸어두셨던 사진이에요. 제가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대표님께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 보이지? 태민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처를 씻어주듯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태민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할머니 병문안 가자. 크리스마스 선물 드리고.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잊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윤서진과 그녀의 가족이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